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1야당 당수가 개인 비리 혐의로 이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제1야당 대표인데 특히 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당의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검찰에 소환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야 몰릴 수 있는데 당 지도부가 대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행을 하겠다. 응원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당 대표직을 정치하는 데 쓰지 않고 본인 사법 리스크에 관련한 어떤 위세를 과시하거나 그런 쪽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끝난 다음에도 이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거 의원들이 모여서 백합을 준다든지 꽃을 주면서 뭔가 무죄임을 암시하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 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르르 올라가서 모여서 응원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받으러 가는 거니까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뭔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검찰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제1야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헌정사상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대표가 출석하는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한 것들이 결국에는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대선 자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성남FC 광고비 건으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성남FC 광고건은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을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그 시비가 들어갈 거를 이 시민들한테 더 돌려줄 수 있는 시민에게 이득을 주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소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다툴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명백한 어떤 범죄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난 만약에 성남FC 광고건이 어떤 범죄 혐의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전국의 지자체 FC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장들은 다 소환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소환은 굉장히 정치적인 소환이고, 그다음에 야당 탄압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따지면 지도부들이 따라가는 게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영역이요.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헌정사상 나가는데 거기도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수사의 의도가 분명한데 그거를 그냥 혼자 보냅니까? 예를 들면 적절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에서 14년을 감면받고 사면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뭘 잘했다고 거기에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가서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더 이상 행태 부분, 지도부가 나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가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그 방금 이제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부가 수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검찰 수사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선 시절부터 그러니까 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뭐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치 보복성 발언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야당 후보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경쟁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떤 그 범죄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성은 출마를 했거나 당대표를 됐거나 이 부분하고 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을 것이다. 다만 이게 야당의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모든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만 수사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여기에서는 야당 탄압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국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 무죄 이런 것들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자제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당의 총력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여튼 삐뚤어진 일그러진 당대표직의 수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나라 뒤집어지죠.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우상호 의원은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구속을 시킨다. 그 얘기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판단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사법 시스템에서 제외돼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상호 대표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가 계속되느냐 너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만큼 혐의가 많은 분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에요.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에 오른 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꼭 집어서 뭐 대선에서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보고 우상호 의원이 자꾸만 그 과거의 예를 들어요.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제명이 된 적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왜 제명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민주화 투쟁하다 그런 거예요. 뉴욕타임즈지에 미국은 유신 체제 한국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시 여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명을 하는 그런 폭거를 일으켰었죠. 예. 그거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검찰에서 소환하는 것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비뚤어진 당대표직 수행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장내에서 일부 그리고 특히 장내 중진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좀 주의 깊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 중진들은 아니고 중진 의원 한 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예. 이상민 의원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비뚤어진 당대표 수행이다. 저는 이상민 의원께서 비뚤어진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꼭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었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민생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궁금해하니 설명하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그렇게 됐으면 본인 지역구 가서 당원들한테 그 얘기 안 할까요? 그러면 비뚤어진 의정활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봐서는 염려는 좋으나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중진 의원만큼의 깊이를 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많은 혐의를 가진 당대표,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할 때는. 하지만 저는 제가 봐서는 검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검찰이 털면 뭐라도 하나 나온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검찰의 개혁들이 공정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집요할이 많지 구속시킬 때까지 수사한다라는 식의 어떤 검찰의 수사 선택적 기소들은 솔직히 그런 의아심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소환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취임 100일 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생략했었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설 앞두고 하는 것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기자회견까지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올해는 설이 1월에 있으니까 12월에 안 했던 100일 기자회견을 대신해서라도 대체하면서라도 뭔가 기자회견을 할 타이밍은 됐죠. 지나도 한참 지났지만 그래서 본인이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뭐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또 본인이 이제 소환될 테니까요.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서영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성이라든지 뭐 어떤 야당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번에 소환 조사 잘 받으시고 국민들께 제발 왜곡된 메시지만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무인기 사태와 경제 위기를 따져 묻겠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막으려는 방탄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자꾸 방탄용이라고 그러죠? 국회가 열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보입니까? 저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과 어떤 뭐 논의를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다는 걸 알고 있나?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것처럼 방탄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은요, 스스로 뭐 검찰과 뭐 내통을 한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롯이 1월 임시회 자체가 보시면 지금 일몰법 시행 못했잖아요, 처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했어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민한테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가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국방의 안보 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지금 임시회에서 당장 상임위도 소집하고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방탄용만 보입니까? 설사 방탄용이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까지 본인들은 안 하겠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방탄용 주장하십시오. 하지만 방탄용 아닙니다. 일몰법 처리해야 되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안보,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안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를 국민의힘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물론 뭐 그 무인기 사태와 경제 위기를 위한 임시국회도 임시국회지만 굳이 날짜를 꼭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 하루 앞에 맞서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1월, 7월 이럴 때는 임시국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극렬하게 제1야당 대표직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과 내통한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일반 국민들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이렇게 갖고 소환을 한다면은 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뭐 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법무부 통해 국회로 가는 절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절차를 이미 노웅래 의원 사태 때 이미 한번 밟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또 불체포 특권 발동해서 또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고요. 예. 이런 걸 볼 때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렇게 뭐 많이 과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달 앞두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라고 있습니다. 최근 나 위원장이 언급한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이 반박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기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예, 이 뭐 결국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제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정치적인 논란까지 확대가 돼서 나 대표가 지금 뭐 전당대회 관련한 어떤 확실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뭐 어떤 용산에서는 그걸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정책적인 판단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아직까지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나경원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이 확실하게 이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즉 완전하게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닌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또 안상훈 수석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겠죠. 특히 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가 있는 다음에 이 내용이 발표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은 조금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그런데 나 위원장의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에서는 또다시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걸 보면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이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물론 말이 좀 빨랐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하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본인이 뭔가 말이 빨랐던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그렇게 매몰차게 딱 잘라서 사람 무한하게 조금 면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냐? 이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대통령실이 그렇게 면박을 줄 건 아니라는 거 봅니다.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고 봐요.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나경원 위원장 이번에 당권 도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나경원 의원한테 없으니까 이쯤에서 접으십시오. 라는 좀 정무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 의원에다가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사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바로 수석이 매몰차게 잘랐다. 이거는 전당대회와 연관된 대통령실의 의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실린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나오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그렇게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이제 분분히 나오는 것도 이제 사실이지만 나 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이미 10월에 수락한 그 결정이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그 직을 맡은 지 그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그 직을 그러면 내놓고 출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외교부의 기후환경대사도 같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미 전당대회는 3월 중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본인의 출마 의사 표시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감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너무 좌고우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친윤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표들이 과연 김기현 의원에게 돌아오느냐? 자, 이건 또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표가 다 김기현 의원에게 갈 수는 없죠.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심, 그러니까 당원 100%로 바꾼 뒤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이 나경원 의원을 뒀을 때는 이거 좀 뭔가 좀 본인이 바라는, 윤심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김기현 의원이 안 될 공산이 크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양파전이면 여기에서 그 나경원의 표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대통령실이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계산이 있죠. 그래서 많이 가냐 안 가냐의 부분보다는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보면 계속 민심에 1등했던 후보를 제껴요. 그 다음에 또 당원 100% 해놓고 당신 100%로 1등한 사람을 또 제껴요. 뭐냐? 내가 시켜주고 싶은 사람 시키고 싶은 거예요. 담임선생이요. 반장선거를 하면 좀 반장선거하는 애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나는 김모 애를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남모애랑 유모애는 안 돼. 룰까지 바꾸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봐서는 감동도 없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안철수 의원도 뭐 출마 선언을 하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좀 어떻게 좀 예측을 좀 하십니까? 글쎄요, 전당대회 역시 선거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출마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일정 표를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하시고 김기현 대표도 계속 이제 오늘 개소식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전당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 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아마 당원들은 바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